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1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6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1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병5월 을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자, 5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나무의 기운, 즉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을목이 되겠습니다. 나무의 기운, 목의 기운이 되겠고, 다시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양과 음으로 구분하게 되면, 어저께 간목이라고 하는 것 공부를 했었죠. 간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간목도 마찬가지로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무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온기를 뜻한다라고 했는데, 간목은 을목과 같은 목이지만 다른 것은 뭐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나무의 기운, 온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오행이 된다 하더라도 얘는 차이가 있는 것은 음목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간목과 을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물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즉 물건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 있죠. 소나무라든가 참나무 같은 큰 나무에 비유를 할 수 있는 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초 같은 것 내지는 작은 작물 같은 걸로 또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큰 소나무라든가 이러한 큰 참나무 같아서 그 성질이 곧고 단단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얘는 향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곧게 자라나는 그러한 성질의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단하지 못하고 잘 휘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그런 화초와 같기 때문에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그러한 목이 되겠습니다. 유연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용도가 어디 있었다? 원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곧고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 즉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동력의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간목을 사주를 배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을목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유연한 화초와 같은 그런 난초와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금을 들이대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고요. 신금을 들이대는 것도 결코 좋지 못합니다. 즉 을목 같은 경우는 화초가 가기 때문에 간목처럼 어떤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을 쓰는 것은 금물이 되겠고요. 오로지 을목이라고 하는 화초는 적당량의 물과 햇볕이 있어야지만 을목으로서의 용도, 을목으로서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필요로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수인 개수를 의미하고요. 따뜻한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를 의미하게 되죠. 그렇다면 선생님 질문하실 때, 그럼 경신금은 절대 쓰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을목이 경금 또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과 같은 4, 5, 미월에 4, 5, 미월 때 수가 필요하잖아요. 개수가 필요한 이런 상태에서 원래 4, 5, 미월에 수는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를 생해주는 금생수하는 그런 용도로서 경금, 신금을 쓸 수 있지만은 목해서 을목을 작벌하는 용도로서는 절대 경금 또는 신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을목은 관성을 바라봐야 되고요. 항상 병화 개수를 위주로 해서 사주를 배합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부족하면 같은 비견겁절에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해줄 수도 있고, 수가 부족하면 금으로서 수를 생해줄 수는 있지만, 금을 쓸 때는 항상 을목을 작벌하는 용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이제 5월이 이제 시작한 지도 이제 며칠 지났기 때문에 이제 5월은 어차피 5월이라고 하는 월령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간 자체가 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해서 일간은 달라지지만 5월이라고 하는 환경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반복 숙달이 될 것이고요. 또 반복 숙달을 낸다고 해서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반복 청취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크게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5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는 망종과 하지라고 하는 절기로 구분되어 있고요. 일단 사오미 남방이 되면서 남쪽이 되면서 계절로는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름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는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이 여름의 기후적인 특성은 온도는 굉장히 높으면서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막과 같은 그러한 환경 내지는 제가 표현하는 건식 사우나 같은 그러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온 자체가 뭐 한 30도 정도는 애교인 것이고요. 한 40도, 50도, 심하면 막 60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아주 고온의 환경에 물기가 없어서 매우 건조한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4월, 5월, 미월의 계절적 특징이고요. 참고로 4, 5미월이 아닌 동절 해자 축월에는 반대로 기온이 영하로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를 생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 볼 때, 그다음에 그 4, 5, 미월에 사주를 볼 때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4, 5, 미월 중에서 이 5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 가장 양기가 가장 강한 때에 해당이 되면서 양기가 가장 강할 때 극즉 음생이라고 해서 또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일음이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개념적으로 알아두시고, 이거는 제가 하지를 설명하면서 하지가 되게 되면 그 즈음해서 하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요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몹시 덥고 건조한 그런 환경이 되겠고, 어떠한 일간이든 염상격이라고 하는 특수한 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뿔이 있는 수가 있어서 4월, 5월, 미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우함은 무조건 필요하다. 그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어느 일간이든 염상격이 되지 않는 한, 내지는 기명종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종살격도 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종격이 되지 않는 한은 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계절적 5월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게 되면 5월은 화왕절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목은 4월이 되게 되면 4월에 병지가 되고요. 5월이면 여기가 사지가 되기 때문에 목 자체는 굉장히 쇠약한 그런 상태, 쇠갈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간은 약하고 5월에 뜨거운 열기는 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밭에다가 깻잎도 심어놨고요. 오이도 심어놨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꽃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심어놨는데 뜨겁고 물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논밭에 화가라고 하죠. 거기에 여러 가지 작물을 심었는데 물이 없으면 그 화가가 다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고사하게 됩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로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깻잎, 고추 뭐 이런 것들로도 볼 수가 있겠죠. 여름 4, 5미월에 밭에 그러한 작물들을 즐비하게 심어놨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그거 다 말라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계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지하수라든가 아니면 강호수를 길렀다가 물을 준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거는 임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육으로 쓸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적인 비와 같기 때문에, 을목이라든가 간목이 사오미열의 개수를 쓰는 것은 하늘에서 자연적으로 비가 내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수를 쓰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물을 갖다가 논밭에다 갖다가 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임수 개수의 차이가 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을목을 생조해주죠. 인성이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한테 인성이죠. 인성은 나를 생조해주는 그러한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월의 을목이 개수를 보면 일간 을목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라고 하는 것은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주는 조후의 역할도 하니 하나의 신을 얻어서 이익을 얻다 두 가지의 이로움을 얻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 또는 간목 같은 경우는 병지를 넘어 사지에 해당이 되죠. 사지, 죽을 사자, 사지. 을목이 죽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쇠약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수 가지고 쇠약한 을목을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을목도 5월에 약하지만 수는 이 5월이면 여기가 뭐냐면 절지 태지에 해당이 되죠. 절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수 또한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병화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맞지만은 부득이하게 경금 또는 신금을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경금, 신금을 쓸 때는 어떤 것 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 그 수를 생하기 위해서 금생수하는 용도로서 경금, 신금을 우리가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을목을 제하는 용도에서 금은 쓰지 못하죠. 이렇게 개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신금이든 경금이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금의 용도는 수를 생하는 용도가 되겠고요. 을목을 극하는 용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금을 보는 것을 좋지 못하지만 개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저 경금을 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5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인성인 수를 얻는데 그때는 임수 개수가 있는데 개수를 쓰는 것이고요. 만약에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를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개수가 없다고 해서 임수를 안 쓰는 것은 아니고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꽁 대신 닭으로 임수를 쓸 수도 있고요. 임수든 개수든 수를 얻게 되면 반드시 경금 또는 신금을 얻어서 수를 금생수해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5월의 을목이 수가 없다라고 하면 경신금도 굳이 있을 필요는 없죠. 오히려 경신금이 있게 되면은 수를 생하지 못하면 오히려 금은 목을 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가 없는 금은 필요가 오히려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적인 틀을 보는 것인데 일단 중요한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음목.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얘가 양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음화가 되죠.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는 음대 음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관계, 즉 목생화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식신 아니면 상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식신 아니면 상관,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은 이건 식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어저께 간목처럼 예를 들어서 양대음이 되거나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경우를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식신격이 되는 것이고요. 5월은 화가 왕하고 을목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설기태과한 그런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설기가 과다하다, 설기가 태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 너무 왕해져 있어서 왕한 식상을 갖다가 을목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어저께 간목이 5월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약한 일간을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수 또는 개수가 필요하고 임수가 수는 약하기 때문에 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거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물론 겁재가 되면서 을목이 인해 통근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약한 을목이 인해 통근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사오미월에 수가 부족하면 나무는 목분비에 된다. 목분, 비회,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볼 수 있고요. 또 5월에 인을 보게 되면
오술화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술자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삼합을 이룬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준삼합은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가 있습니다. 물론 인오화국도 될 수가 있겠고 오미 삼합, 오미 육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삼주 지지 놓고 봤을 때 거의 지지로 화국을 형성해서 매우 염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더욱더 심각한 것 병화마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화국이다. 이 정도면 뭐 종격을 이루어도 종격, 어저께 간목이 이 종격 이룰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를 버리고 식상으로 종해서 기명종아 격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했는데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연간의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종을 하더라도 순수한 종이 되지 않고 오히려 파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종격이 되지 않고 내격으로 머물어서 그냥 상관격에 목화상관격에 수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시에서 금수를 얻어야지만 진정한 내격으로 존재할 것이고요. 생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목화토를 보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파격이 되더라도 기명 종악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조열하다. 조열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고 매우 뜨거운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여름에 밖에 나가는데 아스팔트 아주 뜨끈뜨끈하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올 것 같은 그러한 약간의 구름을 있는데 비는 오지 않고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필요한지는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되게 되면 5월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데 다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더욱더 염렬해지게 되겠죠. 그래도 임수, 뿌리 없는 임수가 그래도 생시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임수가 좀 멀리 원격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자수에 통과할 수 있겠죠. 뭐 미토하고 자수하고 잠이 원진이 돼서 자시를 고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무인시, 기묘시 뭐 이런 생시 걸리면 원진 아니니까 좋을 것 같죠?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가 필요할 땐 잠이 원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수를 얻는 것이 매우 더욱 바람직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자수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정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축 중에 있는 개수신금이 있기 때문에 자수만은 금은 아니더라도 임수가 아주 조금이라도 통근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중요한 것은 축, 미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 축, 미, 충이 되게 되면은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토가 더 왕해지기 때문에 축 중의 신금 개수가 다 매몰돼서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축이 임수가 저 축에 통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절대 정축시는 선택해서는 되지 않겠고요. 더욱 고르지 말아야 될 생시는 무인시가 되죠. 이렇게 되면 그나마 뿌리 없는 임수마저 무토가 가서 박살을 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종격도 되기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내격도 매우 좋지 못한 사주가 되죠. 화로 종해야 되는데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 이거는 종격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임수 물의 흔적이 있으면 화로 종하게 또 토로 종하게 또 매우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 기묘시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얘는 습토죠. 진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 축토와 같은 그런 토인데 축토는 축미충이 돼서 좋지 않다라고 하지만 진토는 그래도 임수가 통근할 수 있습니다. 수고에 해당이 된도 경금이 습토의 생을 받았기 때문에 수를 생하려고 하지만 역시나 아무리 경금이 임수를 생하려고 하더라도 중간 이 임수와 경금 사이에 병화가 이렇게 투관되어 있으면 이 경금이 가다가 임수를 만나러 가기 전에 병화 만나서 극을 받아서 좋지 못하죠. 경금도 이럴지인데 신사일주 신금은 더더군다나 좋지 못한 국세가 될 것이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갑신시를 얻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됐다. 갑신시가 뭐 좋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오늘 명식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그런 생시 중에 하나가 갑신시다. 왜냐하면 얘는 금이죠. 천간으로 투출된 경금은 아닐지언정 임수가 신금을 보게 되면 장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하더라도 신금은 그 왕한 화를 감내해낼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요 신시가 제가 봤을 땐 가장 그래도 오늘 사주 중에서 가장
괜찮은 사주가 될 것 같고요. 정혜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임수가 해수에도 통근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미토가 있게 되면은 해수하고 또 한몫하려고 해서 이 해수의 기운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괜찮은 생시는 갑신시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더라고 하면 병자시라든가 정해시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하고, 나머지 생시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을류시는 어떻습니까? 이왕의 수의 근원을 만들 때는 차라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나은 것이, 유금은 금이긴 하지만 수를 생조하는 것은 신금만 못하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갑신시하고 을리시하고 어떤 것이 더 낫다? 을류시보다는 갑신시가 오늘 생시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생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